자다가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꽉 조여 오면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신 적 없으신가요? 순식간에 찾아오는 이 통증, 흔히 쥐가 난다 라고 표현하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노화 현상 중 하나 아냐?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 증상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 3초 만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방법과 이 근육 경련이 보내는 경고 신호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깜짝 놀라 깨신 분 계신가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킬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을수록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도움이 되는 들을수록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최근 만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67세 김정희 씨인데요. 몇 달 전부터 새벽마다 왼쪽 종아리에 심한 경련이 찾아오면서 잠에서 벌떡 깨어난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파스만 붙였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통증이 오래가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죠. 진단 결과는 하지정맥류와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문제와 마그네슘 부족이 겹치면서 근육이 스스로 수축해 경고등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나는 쥐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심장질환이나 당뇨, 신장질환 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야간 근육 경련이 잦은 60대 이상 환자 중 일부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있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나이 탓이라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지금은 거의 경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분과 전해질 보충,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 그리고 무엇보다 응급시 3초 안에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단순히 밤에 다리쥐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읽고 미래의 큰 질병을 막는 데까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정희 씨처럼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은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 이성호 씨는 한 달에 2~3번씩 새벽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 땀이 비 오듯 흐를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줄 알았지만 정밀검사에서 칼륨과 마그네슘의 지속적인 결핍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근육 경련은 단순히 한 부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근육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전해질의 미묘한 균형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밤중에 근육이 스스로 경직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체내 전해질이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게다가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경련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노화니까라고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엔 쥐가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건 몸이 이미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로 인해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경련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스나 찜질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내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근육 경련 환자 10명 중 6명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갑상선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근육 경련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수분 보충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근육세포가 전해질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시금치, 해조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을 챙겨도 즉각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다면 갑작스런 경련이 찾아올 때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3초 안에 통증을 완화하는 긴급 대처법입니다. 이 방법은 병원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에게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발끝을 위로 젖히세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경직된 종아리 근육을 즉시 늘려주어 극심한 통증을 3초 안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손으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근육이 다시 수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이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하체 스트레칭, 자기 전 종아리 근육을 10초씩 당겨주는 동작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야간 근육 경련 발생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3초 스트레칭의 정확한 자세와 누워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응급 마사지 방법, 그리고 하루 5분 루틴만으로 경련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생활 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히 발끝을 위로 올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경련이 일어난 쪽 다리를 무릎이 펴지도록 곧게 뻗어주세요. 그리고 발끝을 천천히 위로, 가능한 한 무릎 쪽을 향해 당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입니다. 갑작스럽게 힘을 주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손으로 발끝을 잡아 위로 올리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3초간 유지하면 굳어있던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극심한 통증이 놀라울 정도로 가라앉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9세 박은영 씨는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 경련이 오면 10분 이상 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련이 시작되자마자 발끝을 위로 젖히는 습관을 들여 거짓말처럼 3에서 5초 안에 통증이 진정된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호흡 조절입니다. 경련이 오면 대부분 깜짝 놀라 숨을 멈추는데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더 빨리 풀립니다. 심리적 안정이 혈류를 개선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련이 아예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꾸준한 스트레칭입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자기 전 단 5분이라도 종아리를 늘려주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벽을 향해 서서 한 발을 뒤로 길게 뻗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앞쪽 무릎을 천천히 굽혀주면 종아리 근육이 길게 당겨집니다. 이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야간 경련 발생 빈도를 절반 이상 줄였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잊지 마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나누어 마시되
저녁 시간에는 이뇨작용이 적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또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바나나, 해조류를 저녁 식단에 조금씩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분과 미네랄을 챙겨야 합니다. 셋째, 약물 복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이 쉽게 빠져나가 경련이 더 자주 올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더 큰 질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경련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례를 보며 이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 속에서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상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쥐가 날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경련을 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째, 과도한 카페인 섭취 때문입니다.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속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일으켜 몸속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특히 저녁 늦게까지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밤사이 근육이 수분 부족 상태로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5세 오선희 씨는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다 밤마다 종아리가 뻣뻣하게 경련을 일으켰는데 카페인을 절반으로 줄이자 경련 빈도가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둘째, 무리한 운동 후 이완을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걷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린 날, 운동 후 스트레칭 없이 바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도 경련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근육은 사용 후 반드시 이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면 근섬유가 수축된 상태로 밤을 맞이하게 되어 자다가 갑작스럽게 쥐가 나는 것입니다. 셋째, 불균형한 식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짠 음식을 즐기는 경우 나트륨 과다로 인해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서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경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입니다. 무릎을 심하게 구부리거나 발목을 안쪽으로 꺾은 채로 오래 자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근육이 경직됩니다. 특히 무릎 밑에 높은 베개나 쿠션을 두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낮게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발목이 꼬인 상태로 자다가 새벽마다 종아리가 뻣뻣해지는 경험을 했는데 수면 자세만 교정해도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렇듯 근육 경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습관이 쌓여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하루 5분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거나 잠들기 전 다음 3가지 동작을 꼭 실천해 보세요. 종아리 늘리기 벽을 짚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앞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종아리를 10초간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발끝 당기기 의자에 앉아 발끝을 무릎 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5초간 유지. 이 3가지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수면 중 근육 경직을 미리 풀어주어 경련 발생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또한 저녁 식단에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해조류, 아몬드가 특히 좋습니다. 저녁 늦게 배가 고프다면 컵라면이나 과자 대신 바나나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선택하는 것이 새벽에 찾아오는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는 핵심은 하루 5분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귀찮고 별 효과가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실천해도 다리에 힘이 달라지고 쥐나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나눈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했던 야간 근육 경련, 즉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 아닙니다. 몸속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 심장과 혈관의 이상, 그리고 카페인 운동수면 습관 등 생활 속 작은 선택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찾아오는 몸의 경고음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즉각적인 응급 대처법. 발끝을 천천히 무릎 쪽으로 당기며 3초간 유지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새벽에 극심한 통증을 단 3초 만에 완화합니다. 둘째, 하루 5분 루틴. 저녁에 종아리 늘리기, 발목 돌리기, 발끝 당기기. 이 세 가지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수면 중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과 수분 보충. 하루 1.5리터의 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해조류를 챙기는 것. 이 단순한 관리가 전해질 균형을 지켜 근육 경련을 근본적으로 예방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는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3초, 오늘 저녁의 5분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 또한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내 몸을 아끼는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매일 실천하는 루틴으로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배운 3초 스트레칭과 하루 5분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더 이상 새벽에 극심한 통증에 깨어날 일 없이 탄탄한 다리와 편안한 밤을 오래도록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들을수록과 함께 건강한 변화를 이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와 여러분의 내일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을수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며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